우리가 가장 기대를 거는 게 HBM4, 지금 HBM3 같은 경우는 사실 SK 하이닉스 제일 먼저 개발을 했고, 그 다음 마이크론이 개발을 했고, 삼성전자는 아직 엔비디아의 콜테스트 통과를 못하고 오히려 3사 중에 꼴찌가 돼버렸잖아요. 이런 기술력에서 삼성전자가 이겨야 되는데, 특히 HBM4 지금은 3를 뛰어넘고 4에서 야심찬 포부를 가지고 있는데 세계 최초로 개발을 한다. 그러면 이제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삼성전자, 미국의 마이크론 등 D램 반도체 업체 주가가 어렵습니다. 어떤 이유인가요? 먼저 마이크론 일봉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일봉 차트에서 제가 동그랗게 표시를 했는데 이게 12월 19일입니다. 보면 하루에 마이너스 16% 급락이 나왔습니다. 뭐 확 급락이 나왔다가 밑꼬리를 좀 달았지만 정말 큰 급락이 나왔거든요. 이게 사실 D램 업체 현 주스를 보여주고 있다. D램 업체라 하면 전 세계에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3사인데, 마이크론 미국 시장에서 이렇게 확 급락이 나왔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고요. 그럼 왜 급락이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게 되면 요게 이제 마이크론 매출이라든가 요런 것들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보면 작년 2분기, 3분기, 4분기 또 2025년 1분기까지 보면 뭐 주당 순이익은 계속 증가입니다. 그리고 매출액도 증가입니다. 하지만 2분기를 딱 보시면 감소로 싹 바뀌어 있습니다. 사실 여기 2분기라고 표시가 돼 있지만 미국은 분기가 약간 틀렸어. 12월 1월 2월이 2분기입니다 얘네들은. 그래서 12월 1월 2월 보게 되면 매출액도 79억 달러 기존보다 줄었고요. 시장에서는 뭐 훨씬 크게 기대했는데 줄고, 주당 순이익도 줄고, 사실은 계속 커져야 되는데 엔비디아나 이런 쪽은 매출 뭐 계속 커지는데 꺾였거든요. 그래서 이 원인이 가장 큰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고, 그러면 D램 업체 마이크론이 꺾였다는 것은 사실 삼성전자도 어려워진다. 이게 동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어려워지는 이유는 사실 다른 거 아닙니다. 중국 창신 메모리가 저가형 D램을 밀어내기 때문에 뭐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면서 뭐 매출이 줄어든다. 그러면 주가는 뭐 빠질 수밖에 없고, 이건 내년에 계속 이어질 걸로 봅니다. 따라서 가장 큰 이유는 역시 D램 반도체 가격 하락입니다. 얼마나 빠르게 하락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D램 반도체 가격 추이 보게 되면 요거는 8월에서 9월입니다. 8월에서 9월 가격인데, 밑에 제가 파란색 박스권으로 칠해놨는 부분, 요것은 DDR4 창신 메모리가 밀어내고 있는 가격인데, 보면 한 달 사이에 뭐 22%, 17%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위에, 그러니까 선당 공정 고가형 D램 DDR5를 보면 가격 변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나마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주력으로 하던 뭐 D램5 가격은 변화가 없었다. 다행이다고 봤는데, 이번 11월 달로 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10월에서 11월 달로 넘어갔을 때 보면 저가형은 여전히 더 급락을 했고요, 거기서. 근데 위에 고가형 또 가격이 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뭐 영업이익이 D램 3사는 확 줄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건 역시 창신 메모리 역량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보이고, 그래서 반도체 가격 하락이 사실은 뭐 계속해서 두고두고 내년에 이어지고, 반도체 가격이 하락을 하면 뭐 실적이 약화되고, 그러면 주가는 흘러내리고, 이게 2025년 반도체 섹터에 일어날 일로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인데 내년 반도체 업황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뭐 상당히 어려워 보이고요. 제가 앞에서도 DDR5가 지금 삼성전자나 뭐 SK 하이닉스나 또 마이크론 D램 만드는 회사의 주력입니다. 그런데 정말 좀 뭐 위협적인 뉴스가 하나가 나왔거든요. 그 뉴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요것은 중국에서 이제 광고가 나온 뉴스입니다.
광고 나온 뉴스인데 보게 되면 중국 입장에서는 DDR5 국산화했다. 즉 DDR5까지 창신 메모리가 양산이 됐다고 지금 광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는 DDR5도 중국이 밀어내기 시작을 하면 정말 어려워지거든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삼성전자라든가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3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내년 전략으로 DDR4를 줄이고 창신 메모리가 밀어내는 DDR4를 줄이고 DDR5 더 늘리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창신 메모리가 DDR5까지 양산에 들어갔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 전략이 좀 어려워졌다. 그러니까 정말 사실 반도체 업황은 내년에 계속 어려워지고요. 여기에다가 지금 뭐 다른 수급적인 측면은 사실 괜찮습니다. 지금 보면 반도체 업체가 수급이 있고 또는 뭐 공급적인 측면. 그래서 수급은 그나마 다행히 좋아지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은 PC 출하량인데 2020년, 2021년 코로나를 겪을 때 워낙 출하량이 높았기 때문에 이후에 출하량이 많이 낮아졌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한 5% 정도 증가할 거다.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도 사실 내년에 한 1.6% 올해보다 증가할 거다. 어쨌든 증가를 하고, 그 다음에 서버 출하량도 증가를 하고, 수급은 좋은데 공급적인 측면. 앞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창신 메모리가 워낙 물량을 밀어냅니다. 사실 중국은 뭐라 그럴까요? 가격 상관없이 밀어냅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중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계속 받습니다, 걔네들은. 그러니까 사실은 공정한 게임이 아니죠. 그래서 보면 수율이 안 나오더라도 보조금 받으면 플러스가 되니까 계속 밀어내니까 사실 삼성전자나 미국의 마이크론이나 이런 쪽에서는 불리한 싸움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지금 요것은 트랜스포스 예상인데 올해는 창신 메모리가 4에서 한 5% 정도 시장 점유율인데 내년에는 10% 넘어간다. 이 얘기는 이제 세계 점유율에서 이제 반도체 D램 뭐 공급업체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여기에다가 창신 메모리까지 포함을 시킨 4파전으로 간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여기에 또 중요한 게 중국이 사실은 반도체에 어떻게 보면 슈퍼갑입니다. 워낙 많이 수입을 하고 반도체 뭐 소비가 크니까. 그런데 자국 반도체를 쓰면 보조금을 줍니다, 기업들에게. 이 얘기는 창신 메모리 반도체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 반도체 쓰는 기업에 보조금을 주니까. 그래서 뭐 막대한 큰 시장에 기존까지 건 DDR5를 중국이 못 만들었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수출이 되고 됐는데 이제 만들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좀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좀 반도체는 지금 접근을 하면 안 될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중국이 이렇게 중국 기업이 들어오면 모든 산업 사이클이 엉망으로 돼 버립니다. 뭐 어떻게 보면 뭐 황소개구리처럼 뭐 생태계를 파괴시키듯이 산업 생태계를 거의 파괴를 시키거든요. 그게 또 단적으로 보여지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요것은 D램 가격 YOY입니다. 이 얘기는 전년도보다 D램 가격이 얼마나 상승을 했는지 하락을 했는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보면 이제 D램 가격이 위에 이제 0보다 높을 때는 가격이 상승을 했다는 거고, 그러면 반도체 사이클에서 이때는 반도체가 성장하는 사이클, 그리고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는 아래쪽으로 갔을 때는 반도체 업황이 어려운 사이클. 그래서 보면 상승 사이클 주기를 보면 2014년대에 보면 22개월이 상승 사이클이라고요. 그 다음에 18년도 보면 25개월. 그 다음에 2021년 보면 22개월. 그래서 거의 상승 사이클과 하락 사이클이 같이 유사하게 움직여 왔습니다. 이게 한 20년간 이렇게 계속 이어왔고요. 요렇게 이어올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반도체 가격이 하락을 하면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이 감산을 합니다, 같이. 그러면 반도체 가격이 다시 상승을 하고, 그래서 사이클을 만들어 왔는데
창신 메모리가 등장을 하고부터는 2024년은 상승 사이클이 12개월밖에 안 되고 꺾여 버렸습니다. 그래서 창신 메모리가 부상하고부터는 이런 20년간 이어온 반도체 사이클도 깨졌습니다, 지금. 깨지고 뭐 거의 반값 메모리를 밀어내다시피 하니까 이 사이클이 언제 다시 복귀가 될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제 창신 메모리하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다음에 마이크론하고 3사하고 치킨 게임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건 가격에서 싸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중국 기업하고 다른 치킨 게임을 했을 때는 다 중국이 이겼습니다. 뭐 태양광도 그렇고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뭐 모든 산업이 워낙 보조금을 받고 밀어내기 때문에 다 이겼는데, 지금 반도체마저 이렇게 꺾였죠. 지금 벌써 반도체 가격이 하락으로 접어들었으니까. 그러면 이 하락이 생각보다 긴 터널로 이어질 수 있고, 지금 업황이 이제 그래프 보면 D램 반도체가 꺾였으니까 꺾이는 시점에서 우리가 반도체를 투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보면 반도체를 리스크 관리하고 다시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는 기미가 보일 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아쉽지만 반도체 사이클은 상당 기간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여러분들이 반도체 접근은 조금 자제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하락한 삼성전자, 내년에는 상승할 수 있을까요? 일단 삼성전자를 제가 지금 업황은 제가 어려워진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차트적으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특히 우리가 뭐 오늘 사서 내일 파는 건 아니니까 긴 월봉 차트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게 되면 삼성전자 월봉 차트입니다. 이렇게 보면 아주 오랜 기간 추세선을 타고 삼성전자가 상승을 해왔습니다. 지금 보면 항상 직전 사이클보다는 그 다음 사이클 주가가 더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승을 했는데, 이번에는 2000년도 큰 상승보다 주가가 넘어서지 못하고 하락을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락한 이유는 업황이 2년간은 보통 계속 이어지는데 1년 만에 업황이 꺾여 버렸잖아요. 그래서 주가도 미리 꺾여 버리겠어. 그래서 컨트레스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상봉을 만들고 2020년 그리고 2024년 상봉을 만들고 꺾여 버린 모습이라서 장기 추세 하락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아 보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술적 공부 많이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주가라는 게 상승 추세선을 타고 가다가 상봉을 만들고 상승 추세선을 이렇게 이탈을 해버리며 다음은 추세선까지 반등이 나오고 그리고 장기 하락으로 이어지는 그런 확률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삼성전자가 뭐 자사주 매집이라든가 이런 모멘텀을 타고 뭐 6만 원 넘어가고 6만 5천 원 좀 반등이 나오면, 추세선 뭐 상단은 한 6만 5천 원 정도 되니까 반등이 나오면 비중 축소를 해야 될 걸로 보이고요. 그 이후에는 사실 장기간 어려워 보이고, 물론 삼성전자가 반도체 외에 다른 섹터들도 있지만 뭐 스마트폰은 한번 포화 상태고, 가전으로 뭐 영업이익을 가져가긴 어렵고, 가장 뭐 큰 부분이 반도체인데 반도체가 지금 어려워지고, 그러면 D램에서 어려우면 파운드리지요. 파운드리스 좋아져야 되는데 파운드리마저 사실 삼성전자가 정말 어렵거든요, 지금. 뭐 파운드리 공장을 뭐 셧다운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내년도 추세 상승으로 이어지긴 어렵다. 그래서 반등이 나오면 대응을 하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여기서 조금 더 삼성전자가 추세 하락이 나오면 주가가 어떻게 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것은 LG 디스플레이 월봉 차트입니다. 사실 LG 디스플레이가 디스플레이의 최강자랐습니다. 그런데 중국 기업이 사실 디스플레이도 뭐 몇 세대 몇 세대 기술 개발을 하다가 중국이 기술을 따라오면서 저가로 만들기 시작하면서 이제 어려워졌고요. 그러면서 적자로 빠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차트를 이렇게 보면
워낙 강하고 대형 차트는 한 번에 확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하락을 하다가 반등이 나오고, 또 요거 월봉 차트니까 하락을 하다가 또 월봉으로 반등이 나오고, 희망을 주지만 중국한테 못 이기면서 20년간 장기 하락이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일정 부분 상승이 나오다가 또 하락이 나오고, 상승이 나오다가 하락이 나오는 이런 환경으로 갈 확률이 상당히 높고, 또 제가 약간 뭐 안타까운 측면이,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기술력도 승부를 하고, 과거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는 뭐 독일에서 또 뭐 부인이라든가 빼고는 다 바꿔라, 이런 카리스마가 있었는데, 이번에 인사 발령 봤을 때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는 그런 카리스마가 잘 안 보이거든요. 좀 뭐라 그럴까, 안정적으로 가려는 이런 측면이라서 뭔가 획기적인 게 나오지 않으면 또 LG 디스플레이 형태로 따라갈 확률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저도 삼성전자 응원을 하고 뭐 그러하고 있지만, 제가 보는 뷰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요. 그래서 뭐 제가 뭐 응원을 하거나 이런 거하고 별개로 제가 보는 뷰, 요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하락한 삼성전자, 상승으로 전환해줄 포인트가 있을까요? 포인트는 뭐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대형주 같은 경우는 LG 디스플레이도 하락을 하다가 반등이 나오고 하락하다가 반등이 나오는데, 삼성전자 뭐 가장 기대를 거는 거는 역시 저평가다. 뭐 가장 낮은 저평가다.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 주가입니다. 삼성전자 주가고 밑에는 PBR 그래프입니다. PBR이 1배 이하로 갔을 때는 항상 반등이 나왔거든요. 삼성전자. 밑에 그래프 보면 파란 점선, 파란 점선이 왔을 때는 항상 반등이 나왔는데, 지금 역사적인 어떤 저평가까지 왔다. 그래서 요런 어떤, 주식에서는 또 가격이 싼 것만큼 또 호재는 없거든요. 그래서 요런 측면에서는 일단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요게 하나의 어떤 뭐 기대를 해볼 수 있고요. 그래서 주가적인 측면이고, 그거 외에 다른 측면으로서 본다면 첫 번째 수급입니다. 외국인 수급. 지금 삼성전자 뭐 거의 외국인들이 매도 폭탄이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수급은 여러분, 한 번 사기 시작을 하면 계속 사고, 한 번 팔기 시작을 하면 계속 팝니다. 이게 제가 일부에서 외국인 수급 보여드렸듯이 한 번 사면 쫙 가고 팔면 쫙 팔고 하는데, 지금 삼성전자는 계속 파는 시점인데, 한 번 매수라는 게 대량의 한 5일 연속으로 큰 규모로 매수가 팍팍팍팍 들어온다. 그러면 또 일정 부분 강하게 반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수급이 들어오는지 또 한번 살펴보고요. 그래서 가격이 산 메리트가 있고, 아직은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않았지만 수급 변화 한번 살펴보고요. 이게 조금 다른 표현으로 보면, 우리 원화가 워낙 사니까 또 환수익을 내고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외국인들은 일정 부분 삼성전자를 사는 측면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원화가 강세로 전환되면 삼성전자가 또 업황하고 상관없이 외국인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측면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측면. 이거 외에 사실 삼성전자 독자적으로 본다면, 사실 삼성전자가 기술력, 삼성전자 하면 사실 세계 뭐 최초 개발 이런 것들이 뭐 삼성전자의 트레이드 마크인데, 이게 무너진 지가 한 5년 정도 됐죠. 그래서 D램 반도체 같은 경우도 뭐 마이크론이 세계 최초 개발을 하고, 또 지금 가장 뭐 최신 기술 SK 하이닉스가 먼저 개발을 하고, 이처럼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잃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요런 쪽, 특히 우리가 가장 기대를 거는 게 HBM4. 지금 HBM3 같은 경우는 사실 SK 하이닉스 제일 먼저 개발을 했고, 그다음 마이크론이 개발을 했고, 삼성전자는 아직 엔비디아의 뭐 콜테스트 통과를 못하고 오히려 3사 중에 꼴찌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술력에서 삼성전자가 이겨야 되는데, 특히 HBM4, 지금은 3를 뛰어넘고 4에서 야심찬 포부를 가지고 있는데, 4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을 한다. 그러면 이제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지금 보게 되면 뭐
지금 브로드컴도 뉴스에 나왔지만 HBM4 수급을 위해서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접촉을 하고 있고 이러니까 HBM4를 먼저 세계 최초 개발을 한다. 그러면 또 전혀 다른 양상으로 또 강하게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뭐 정말 처음으로 돌아가셨어. 삼성전자가 기술력, 뭐 우리가 예전에 세계 최초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로 가고, 그리고 이런 HBM에서 뭐 힘을 내서 또 세계 최초로 개발해 주기를 바라고요. 요런 소식들이 나오면 삼성전자 주가는 또 전혀 다르게 반등이 나오니까 이때는 또 안 가지고 계신 분이라도 또 매수 동참해도 된다 설명을 드릴게요. 삼성전자의 실적 부진을 예측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보면 사실 지금 뭐 AI 시대의 가장 핵심은 HBM인데, HBM 반도체가 삼성전자가 아직 퀄 테스트를 엔비디아 통과를 못 했거든요. 그래서 요게 뭐 SK하이닉스는 뭐 거의 독점으로 공급하니까 여기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명확하게 좀 운명이 바뀌었다고 그럴까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이 돼 있는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는 훨씬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를 뭐 더 좋게 보는 거고요. 하지만 전체적인 반도체 업황으로 본다면 반도체 전체 업황이 하락을 하니까 뭐 전체는 리스크 관리를 가야 되고, 또 하나가 사실 삼성전자가 HBM3 엔비디아의 퀄테스트 통과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지금까지 못 통과되고 있는 게 그 기술적인 문제. 그러니까 HBM이라는 것은 D램 반도체를 차곡차곡 쌓아서 연결을 하는 거.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고 D램 반도체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게 문제면 상황이 커지거든요. 이런 뉴스들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로서는 이런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계속 발목을 잡는데, 이건 사실 우리가 삼성전자를 상상할 수 없었던 얘기들이거든요. 항상 기술력이 최초 개발을 했는데, 그래서 이런 뉴스들도 나오니까 삼성전자는 명확하게 보여줘야 됩니다. 기술력 좋다. 이게 나오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이 뭐 SK하이닉스가 탑픽이 될 수밖에 없다. 요렇게 설명을 드릴게요.